안녕하세요. 인생컨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동덕여대 폭력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다루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도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슈화되고 다른 분들 다루고 언론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나 정황이나 증거도 온라인상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건을 정리해보면요. 동덕여대생, 정확하게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불만을 가지고, 확정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학교를 점거하고 기물파손, 또 업무방해, 수업방해, 여러 가지 행동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학생들로서 그냥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죠. 이제 반대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자유지만 학교 운영 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여러 성명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학교 측에서. 그리고 얌전히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제가 인사 담당자라도 이런 사람을 이제 뽑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라이브에서 또 하나 다루었던 게, 이 동덕여대 내부에서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시위를 주도하는 측에서 아예 막아버리고 락카치를 하는 등 되게 처참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 방해로 인해서 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각종 시설물이나 설립자 동상에 대한 테러 행위들도 있었어요. 이 폭력적인 시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양측에서 입장문을 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학생 대표들과 학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요. 11월 14일에 2차 면담이 있었고, 공학 전환은 의제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렸음에도 학생 대표 측에서는 학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학측의 문제의 탓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상이 머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찰리 먼거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으로의 사상의 편중과 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본래 사회현상이나 여러 판단을 할 때 사상이 경도되어 있으면은 현명하게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사고의 폭을 넓히려면은 특정 사상에 너무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이거 거의 100% 동의하는 말이고요. 우선 사상적 편향이 있게 되면은 사회를 어떤 다각도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사회를 결국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한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한 측면으로 봐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끔 되거나 또 이렇게 한 측에서 보게 되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실은 표현의 자유나 어떤 남녀공학 전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내가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상이 머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생각에서 기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폭력적인 행동에 따라서 학교 측의 피해도 굉장히 심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도 내 사상이나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귀결된 데에는 사실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판단, 그리고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에 이게 불법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내가 아니라 이 학교 측에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이 노조나 이런 분들이 시위를 하면서 과격하게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노동 3권의 행사의 과정에서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적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좀 떠나서 이런 시위나 어떤 이런 게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인식을 젊은 20대 초반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롭게 의견 개진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폭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니까 세상과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이기심인데요. 제가 라이브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냥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졸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기회를 엿보려고 하던 학생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동덕여대를 대표한다는 학생들이 방해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정당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기심이라고밖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학교 측의 정책, 남녀공학 전환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은 교수회나 이사회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주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것도 방해하는가? 그리고 왜 취업 박람회까지 막았느냐? 이게 취업 박람회가 사실 학교 측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 측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남녀공학 전환과 어떤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으로 점거를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사실은 무슨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사실상 타인이 제한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 자신의 사상에서 벗어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이외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편협함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의사결정,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졸업반이면. 이때 행동이나 선택까지 제한하는 쪽으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사상에 맞게 강요하는 상황으로 연결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사상적인 생각이 사람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예인데요.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사상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패턴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에서도 수많은 예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에 뭐 전체주의나 뭐 독재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 젊은 시절에는 사상도 편중돼서 보지 말고 이 다양한 사상이나 다양한 책 그리고 견문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 법제도에 대한 무시가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사상이 경도되어 있는 경우는 내 사상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어도 내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약간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게 당연히 옳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사상이 옳은데 내 사상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규율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정한 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지키는 거는 사회 전반의 어떤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시각도 있고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질서와 규율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룰을 지키는 게 전체 사회에서 보면은 폭력적이고 혼란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치안도 유지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제도에 대한 무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법제도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슨 독재 정권에 대해서 다투던 시기가 아니고 한국의 여러 법제도도 완비가 되어 있고요. 이 법령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 제도도 두고 있어요. 위헌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법이 잘못됐다면.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이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오히려 개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법이다. 저는 사실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자체적인 피해 추정으로는 20억에서 50억가량이 지금 산정되고 있는 걸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손해배상 대상을 누구로 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위를 주도한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의 공동불법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이 20억에서 50억을 이 몇몇 학생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대 책임이에요. 이 연대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피해가 있다. 그러면 10명이 만약에 공동으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억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10억씩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10억을 다 갚으면 구상금 청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부분만 책임질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누구나에게 이제 10억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 일종의 그러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연대 보증을 서로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걸까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공동불법 행위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선처를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선처를 하게 되면은 개별 학생이 한 행동을 특정해서 어떤 학생이 락가치를 했다,
그러면 낙하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손해배상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게 엄청난 행운이 될 거예요. 근데 학교 측에서 소송을 걸지 또는 형사고소를 할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겠네요. 오늘을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일단 20대 초반이 넘어갔고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 되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성인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학교에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인인데 미성년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성인이면은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 나이고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된 겁니다. 가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누군가의 딸이겠죠. 그리고 어떤 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지금 학생이 돈이 엄청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몫은 결국에 부모님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지금 이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돈을 벌지 않으니까. 사회나 학교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견 개진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서 결국에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걸 또 막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신의 가족에게 감당하게끔 하는 그 점 자체가 사실은 전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이 됐으면은 책임은 본인이 잘 져야 되고 만약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